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주제는요. 바로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입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뭐 일 안 하고 월 198만 원까지 받는다는 청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. 제도의 어떤 구조적인 허점들, 또 해외 사례 비교까지. 그 자료들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. 특히 그 최저임금보다 돈을 더 받게 되니까 오히려 일하는 게 손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부모님이랑 갈등까지 생긴다는 사례요. 네네. 그 부분 참 인상적이었어요. 이게 흥미로우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. 왜 근로 의욕이 떨어지냐 이런 비판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요. 한국 실업급여 제도의 현황 그리고 주요 쟁점들 이걸 좀 명확하게 분석해 드릴 겁니다.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또 제도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그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. 좋습니다. 여러분이 이 복잡한 문제를 좀 본질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그럼 어디부터 파헤쳐 볼까요?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, 실업급여가 오히려 일할 의욕을 꺾는다. 이 지점부터 시작해보죠. 자료 보면 하한액이 월 184만 원 수준이라고요? 네, 맞습니다. 최저임금의 80%죠? 그러면 세금 떼고 뭐 하면 진짜 최저임금 받는 일자리보다 이게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? 네, 그럴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세후 소득 기준으로는요. 와, 이러면 진짜 뭐 단순 노동이나 저임금 일자리 가기가 좀 망설여질 수밖에 없겠어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이게 그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이랑 연동되면서 생긴 뭐랄까 구조적인 문제라고 계속 지적이 되는 부분이고요.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. 그 보험가입 기간 요건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짧다는 거예요. 이런 나라들은 보통 24개월 중에 12개월 이상 이렇게 조건이 더 길거든요. 훨씬 기네요. 거의 2배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반복 수급을 좀 쉽게 만든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. 그 반복 수급 문제도 심각한가 봐요. 자료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2번 이상 받은 사람이 3배 넘게 늘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그런 통계가 있죠. 심지어 뭐 실업급여 받아서 본국으로 여행 다녀온다 이런 사례도 있다던데 이게 진짜 제도의 허점인가 싶기도 하고요. 네, 그런 사례들이 이제 제도가 좀 느슨하다 이렇게 비치면서 재정부던 문제랑 맞물려서 논란이 되는 거죠. 실제로 총 지급액이 2018년에 한 6조 7천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11조 8천억 원까지 늘었으니까요. 상당히 많이 늘었죠. 와,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네요. 네. 근데요, 이런 지적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꼭 봐야 할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. 어떤 거죠? 바로 그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입니다. 이게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 한 48%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거거든요. 절반이나요? 네. 그러니까 뭐 특수고용직 분들이나 플랫폼 노동자, 영세 자영업자 이런 많은 분들이 아예 이 제도의 보호받게 있다는 뜻입니다. 와,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못 받고 다른 쪽에서는 제도가 너무 느슨해서 문제다 이런 비판이 같이 맞무는 거군요. 그렇죠.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. 정말 그러네요. 그럼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떤가요? 해외 사례를 보면 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까요? 나라마다 접근 방식이 꽤 달라요.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요. 어떤 나라는 수급 자격 자체는 뭐 비교적 얻기 쉬운데 일단 받기 시작하면 구직 활동이나 직업 훈련 참여 의무를 아주 강하게 요구합니다. 북유럽 국가들이 좀 그런 편이고요. 받기는 쉬운데 관리가 엄격하다? 네, 그런 식이죠. 반면에 폴란드나 덴마크 같은 곳은 애초에 구직 활동 의무를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어기면 바로 제재가 들어가고요. 처음부터 빡빡하게 하는군요. 그렇죠. 또 독일이나 영국처럼 보험 가입 기간이나 구직 활동 증빙 요건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까다로운 나라도 있고요. 부정수급하면 처벌도 세서 뭐 미국이나 영국은 아예 자격을 영구 박탈하기도 합니다. 영구 박탈까지요? 네. 그러니까 단순히 수급 조건만 볼 게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나 제재까지 이 시스템 전체를 봐야 하는 거죠. 결국 이게 실업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최소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 안전망기는 하고 또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,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정말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네요. 정확합니다. 뭐 단순히 제도를 확 조이거나 아니면 그냥 풀어주거나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. 어떻게 하면 실직자를 보호한다는 제도의 원래 취지? 이걸 살리면서도 근로의욕 저하나 뭐 재정부담 같은 현실적인 부작용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? 좀 더 섬세한 설계와 균형 감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짚어본 내용들도 참 중요했지만 이것 말고도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점이 더 궁금하신가요? 예를 들면 요즘 고용 형태가 정말 다양해지잖아요. 그렇죠. 점점 더 유연해지고 있죠. 만약 그렇다면
그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